자, 오늘은 뭔 얘기부터 좀 해볼까? 어제는 뭐 우리 회의 때도 잠깐 나왔지만은 그린벨트를 보존을 하겠다. 뭐 오늘 신문들이 막 다 그런 게 톱이네, 그지? 네. 그린벨트 보존, 그린벨트 보존하고 국공립 시설 터에 주택 공급 가닥. 그린벨트 해제 손떼고 35층 룰 손대나? 35층 룰? 재건축 재개발 뭐 완화시켜준다는 얘기인가? 논란의 그린벨트 문 대통령 보존 쐐기. 뭐 대략 이런 제목들이 좀 달려있네. 조선일보는 사는 집도 걱정, 먹는 물도 걱정, 이런 제목이 톱이네. 문 대통령 핵심 공급 대책인 재건축 등 언급 없이 그린벨트 보존, 서울 태릉골프장 등 공공립시설 유지 발굴에 택지 활용하겠다. 또 어제 나온 얘기지만은 뭐 이것도 청와대하고 국회를 세종시로 보내서 행정수도를 완성하자. 뭐 여당 원내대표 어제 김태년 대표가 국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지, 그죠? 네. 집값 완화책으로 제시를 했다는데 이게 또 조금 논란이 되는 모양이지 지금? 여당 원내대표가 한 말이니까. 보니까 뭐 오늘도 계속 기사가 지금 나오지? 세종시. 아까 보니까 뭐 다른 그 여당의 뭐 중진 의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태원 뭐 이거에 찬성하면서 뭐 누가 김두관 의원?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곧 특별법을 뭐 제안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아까 보니까 있던데. 예, 그죠? 제가 그거 같은데. 근데 이게 갑자기 또 뭐 이게 뜬금없이 행정수도 얘기가 나오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던 그렇지. 2004년도에 것인데, 네. 그때 얘기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결국은 법을 개정을 하든지 헌법을 개정을 해야지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야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겠지. 근데 솔직히 세종시 개발되고 나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됐나? 세종시 행정수도 정부 부처 이전이지. 뭐 행정수도라고 하면 안 되고 정부 부처 이전을 통해서 결국 이제 행정 중심 복합 도시인데 세종시가. 근데 이게 개발되고 난 이후에 개발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나? 인과관계가 있나?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전혀 네. 금시초밥인 것 같은데. 오히려 세종시가 되고 나서 뭐 세종시에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고 주변에 시장에 오히려 영향을 그러니까 집값에 오히려 더 악영향을 미쳤지. 뭐 집값을 안정시켰거나 뭐 이러진 않은 거 아니야? 세종시가 없었으면 서울 집값이 더 올랐을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나?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 근데 세종시와 각종 이 혁신도시 등 지방에 개발한다고 하면서 그때 풀린 토지 보상비가 서울로 몰렸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이제 오히려 서울의 집값을 더 올렸다. 뭐 전국 곳곳에 뭐 땅 투기만 부추겼다. 사실 이런 얘기도 많잖아 지금. 네. 뭐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제는 세종시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부동산 완화,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 과밀 완화 및 그러니까 지방 균형 발전. 요 이제 두 가지 취지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세종시 개발하고 나서 뭐 지방이 균형 발전됐다고 봐야 되나? 근거가 있나? 난 솔직히 지방이 얼마나 균형 발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방 집값은 올랐겠지. 근데 지방 집값이 오른 거 말고는 솔직히 뭐 지방이 뭐 균형 발전 됐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나?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오히려 뭐 막말로 얘기해서 세종시 때문에 행정 비효율성만 엄청 높아졌잖아. 네. 오늘 보니까 우리 뭐 댓글에도 그런 얘기들 많이 달렸지만은 행정이 얼마나 비효율적이야. 그리고 공무원들 지금 뭐 다주택자가 된 공무원들이 대부분이 세종시에 집 한 채 있고 서울에 집 한 채 있어가지고 다주택자 된 거 아니야 사실? 네. 그러니까 뭐 그 아직도 그때 내 기억에 지금도 한 30% 40%는 서울에서 계속 출퇴근일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세종시라는 게 정말 그만한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뭐 청와대하고 국회 내려가면 달라질 것 같아? 나는 별반 달라질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여튼 뭐 이게 결국은 또 뭐 이런 얘기를 갑자기 들고 나오는 게 약간 뭐 정치적으로 봤을 때 솔직히 여권에서 지금 뭐
부동산 정책이 대실패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뭔가 관심을 좀 돌리고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시각들이 막 나오잖아 지금. 나도 그 의견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그래.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게 또 뜬금없이 튀어나와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지? 어떻게 생각들 하십니까? 부동산 이슈가 하도 이제 정권의 위기로까지 가는 분위기가 되니까 어떻게든 타개를 해보기 위해서 각종 아이디어가 다 나오는 것 아닌가. 타겟책으로 네. 뭔가 탈출구. 사실 그린벨트 그 그린벨트 해제에서 공급하겠다는 것도 청와대 정책실장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공급 확대 방안이 사실 마땅한 게 없으니까 그렇지. 예,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좀 던져본 건데. 어떠한 방법이라도 얘기를 해보고 좀 여론 반응도 한번 파악을 할 겸 그런 취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약간 그런 좀 에드벌룬을 한번 띄워보는 걸 수도 있겠지. 그래서 한번 여론을 보고. 근데 이 정부는 왜 이렇게 자꾸 뭐 그냥 저것도 없는 것 같아. 뭐 명확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들이 어떤 생각도 없이 그냥 일단 던져놓고 여론 보고 아 그래 아니야 그러면 걷어. 지금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솔직히 이게 그린벨트 해제 문제만 해도 이게 얼마나 지금 며칠 동안 지금 벌써 지금 그린벨트 때문에 대한민국이 들썩들썩 했던 거 아니야 막. 근데 이제 와서 또 없었던 일로 하라고 또 그러니 참 이게 참 희한해. 그나저나 태릉 골프장 여기는 좀 어떨까? 지금 어찌됐건 태릉 골프장은 거의 지금 개발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인데 지금 그죠? 근데 태릉 골프장은 좀 어때? 좀? 태릉 골프장 일단은 오늘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나서 대통령이 나서서 이제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하겠다 했는데 그러고선 대신에 태릉 골프장을 개발하자 하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근데, 분위기지? 근데 알고 보니까 태릉 골프장도 그린벨트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요? 네. 실제로 2018년에도 정부가 태릉 골프장을 택지로 개발하자는 방안을 제시를 했다가 이게 검토가 됐던 거야? 네. 2년 전에 서울시가 반대를 했는데 왜냐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 네. 야, 골 때리네. 뭐야 이거 그러면? 결국에 그래서 이제는 또 강북 차별에 대한 여론이 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 강북 차별은 또 무슨 얘기야? 또? 왜냐면 강남에도 그린벨트가 있고 강북에도 그린벨트가 있는데 그렇지. 왜 강남에 있는 그린벨트는 그린벨트라서 안 풀고? 놔두고 강북에 있는 태릉 골프장을 건드냐? 그린벨트인데도 거기다가 택지를 짓겠다고 하느냐. 그래. 이 사진이 보니까 진짜 사진이 굉장히 진짜 잘 보존이 돼 있네. 녹지가 뭐 아무래도 골프장이고 뭐 이런데 사실 뭐 다 산이고 하니까 그지? 그래서 이걸 보고 진짜 청와대에서 아차 싶을 것 같습니다. 또 뒷골 땡기는 거야? 자충수라고 이거 뭐 자책골? 자살골? 자살골이라고 봐야 되나?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이거? 아니, 정말 이 말을 할 때 태릉 골프장도 그린벨트라는 걸 알고 했을까? 알고 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참나 진짜. 이게 오직 급하면 진짜 오직 급했으면 지금 이랬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실제로 태릉 골프장 하면은 뭐 한 2만 가구? 뭐 1만 가구라는 얘기도 있고 한 2만 가구라는 얘기도 있고 좀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골프장 부지만 하면 1만 가구가 되고 정도? 그 옆에 육사까지 같이 이전해서 지을 경우에는 2만 가구. 아 육군사관학교까지 합치면 네. 그러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번에 수도권 골프장 부지 활용해서 한번 해보자 네, 그랬었지. 뭐 그런 얘기했었는데 이 김진표 의원이 이 태릉 골프장에 대한 그 건설회사 용역을 진행한 결과에서도 2만 가구 정도가 2만 나올 가구 정도. 건설할 수 공급이 있다.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태릉 골프장이 그러면 여기 지하철 같은 게 좀 닿나? 여기는 어떻게 돼 있지? 태릉 골프장 육사하고 바로 붙어 있는 거 아니야? 육사가 바로 붙어 있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여기가 저 7호선인가? 몇 호선이 닿지 않나 그러면? 내가 그걸 안 봤네. 한번 봐볼까 한번? 태릉 골프장 규모는 150만 제곱미터? 150만 제곱미터면 꽤 크네? 40만 평이 넘네? 45만 평 정도 되는데? 그럼 2만 가구는 충분히 지을 것 같은데? 아 근데 태릉 골프장만 하면 82만 제곱미터고 육사까지 합치면 150만 제곱미터가 되는 거네. 그러니까 육사까지 합쳤을 경우에 좀 미니 신도시급 정도로 주택을 건설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다른 골프장이 공릉동 공릉동이죠, 공릉동. 이게 지나가면서 나도 몇 번 봤던 것 같은데. 경춘선 갈매역 인근이네요. 아, 별내 신도시 가기 바로 전. 그래? 네. 그러네. 갈매역이네. 구리 갈매하고 붙어 있네. 그 갈매 신도시, 구리 갈매가 신도시 네, 그 갈매지구가 있잖아 거기. 네네. 그럼 거기랑 같이 거기 묶여서. 있는 거네요. 응? 네, 그쪽에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구리 갈매지구 같은 경우도 사실 그때 상당히 좀 인기가 있었지 않나 그때? 구리 갈매지구 개발할 때 내 기억에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여기 정도면 뭐 물론 멀긴 뭐 가깝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뭐 중랑구보다도 더 신내역 더 위쪽이니까 그지? 신내 단지보다도 위니까 뭐 그렇더라도 어찌됐건 서울에 그래도 뭐 중산층 서민 중산층들이 충분히 살만한 뭐 그런 입지적으로 봐서는 뭐 2만 가구면 사실 가공의 단비지. 굉장히 큰 그때도 얘기했지만 서울에서 기껏해야 요즘 뭐 지어지는 게 연평균 공급 물량이 뭐 3만에서 5만 세대니까 2만 가구 정도면 꽤 큰 물량이라고 봐야 될 거라고 봐야 되는 것 같거든. 근데 여기는 뭐 딱히 그러면 지하철이나 이런 것도 뭐 더 뭐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뭐 아무래도 군골프장 이거 군골프장인가 이게? 예. 군골프장이니까 뭐 보상이나 이런 문제도 뭐 쉽게 해결이 되니까 옛날 위례 신도시 개발할 때하고 비슷하겠네요. 그때 위례 신도시도 그때 골프장하고 그때 그 뭐야 저 군부대였잖아 그게 그지? 군부대 이전해가지고 만든 데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좀 빠른 좀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좀 됐었던 것 같은데 여기도 뭐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뭐 빨리 할 수는 있겠네 그러면. 그래서 아마 3기 신도시보다 좀 빠르게 공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2만 가구이긴 하지만 3기보다 어쨌든 더 빠를 수도 있겠다 진짜. 예, 그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아니 뭐 이런 거는 솔직히 나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태양 골프장도 개발해야지 사실. 굳이 뭐 군 골프장이 왜 뭐 서울시내 한복판은 뭐 한복판은 아니지만 서울시내 왜 골프장이 있어야 돼요? 군 골프장이 있을 이유가 있나? 아니 뭐 물론 이제 군인들을 위한 체력 단련을 위해서 골프장도 필요하긴 한데 뭐 경기도에 지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정말로? 뭐 굳이 뭐 서울에 있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거든. 이런 건 뭐 굉장히 한번 적극적으로 좀 나는 뭐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대통령께서 이제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하라고 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괜찮을까 이것도 난감하네. 알고 보니 그린벨트예요. 대통령한테도 보고를 해야 될 텐데 대통령한테 보고를 어떻게 하지? 아 참, 약간 좀 코미디 같기도 하고 참. 근데 실제로 이게 공급 효과가 뭐 조선일보도 지난번에 엊그제 이제 한번 그 어제 기사였나 이제 그 나왔던데 그죠? 그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했을 때 하고 그냥 이렇게 신도시 그린벨트 해제했을 때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그때 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이제 재건축이나 이런 큰 것들 뭐 둔촌주공이라든지 뭐 목동 뭐 이런 데들 그지? 그때 그게 얼마 정도로 나왔었지 그게? 그때 서울에 당장 풀 수 있는 그린벨트 다 풀어서 5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면 그 효과와 이제 주요 6개 단지 그러니까 목동 14개 단지 포함해서 목동과 압구정, 잠실주공 5단지, 올림픽 선수 기자촌, 올림픽 선수. 은마 아파트까지 이렇게 6곳의 사업만 마무리돼도 이게 총 10만 가구에 기존 5만 가구가 10만 가구로 늘어나면서 똑같이 5만 가구 늘어나는 효과. 근데 사실상 헌 아파트가 새 아파트 10만 가구로 되는 거니까 그렇죠. 효과는 더 클 것이고 입지 자체도 또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남권이니까. 네. 재건축 규제를 푼다고 해서 이 6곳만 있는 게 아니죠. 있는 게 네. 아니니까 사실 공급 효과를 봤을 때는 재건축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또 저는 단순히 가구 수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이 필요한 곳에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다라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게 만약에 지금 뭐 골프장 태릉 골프장도 개발하고 또 뭔가 다른 뭐 신도시도 또 뭐 예를 들어 그린벨트는 이제 안 된다고 하니까 뭐 어떤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해법을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이런 주택 그 공급 난이라는 게 사실은 또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적으로 좀
장기적인 그 로드맵을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사실은 계속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그 MB 정부 때인가 내 기억에 박근혜 정부 때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찾아보면 기사에도 나올 거야. 근데 그때 내 기억에 장기적인 주택 공급 그 로드맵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런 걸 만들었었던 적이 있어. 국토부하고 이제 해가지고. 근데 결국은 그거 다 흐지부지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뭐 매년 얼마를 하고 신도시를 몇 개를 지정을 하겠고 택지지구를 얼마를 개발하고 뭐 이런 게 있었거든. 근데 그 기억이 날 거야 아마. 근데 그게 지금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냥 쑥 들어가고 사라져 버렸어.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게 문제가 됐던 거는 결국은 정부도 계속 손을 놨던 게 뭐냐면 신도시나 이런 것도 그냥 위례 신도시에서 끝내버리고 뭐 2기 신도시 했지만 3기 신도시도 사실 최근에 발표한 거잖아요. 그 신도시 개발 자체를 안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돌아선 게 도시재생으로 가야 된다. 더 이상은 이제 뭐 도시재생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손을 놨지만 문제는 도시재생 방식은 실패한 거야 결국에는. 그러니까 도시재생은 주택 공급 확대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맞지가 않는 그 제도야. 도시재생이라는 게 뭐야?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심에 그러니까 무슨 막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 되려면 결국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명확한 이제 어떤 원칙이라든지 기준을 가지고 그걸 풀어준다든지 어떤 그런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하지는 않았던 거지. 그리고 하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이란 말만 하고 그냥 뭐 소규모 정비, 그러니까 다 소규모 정부야. 근데 소규모 정비라는 건 알다시피 그게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안 그래. 왜? 사업성이 없거든. 그 사람도 바보가 아닌데 돈이 안 되는데 뭐하러 하겠냐고. 안 한다고. 근데 그거를 정부만 이제 몰랐던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알았지만 그냥 그쪽으로 계속 밀어붙인 걸 수도 있고 사실은. 근데 이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결국 와서는 이런 꼴이 난 거고 사실은. 그러고 보니까 도시재생이란 말이 요새 쏙 들어갔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도시재생 가지고는 답이 아닌 거야. 도시재생은 답이 아닌 거. 뭐 주택 공급, 집값 잡는 거 아무런 효과가 없어. 그리고 도시재생 해본들 결국은 도시재생이라는 게 이게 우리도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몇몇 이제 우리 전문가들한테 내가 물어봤을 때도 하는 얘기가 이게 지금 우리나라 한국에서 이게 맞지 않는다 이거는. 외국이면 몰라도 지금의 한국의 상황에서는 도시 재생이 적합치 않다. 지금은 오히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도심의 이제 고밀 개발 자체도 아직 안 된 상태고 도심을 왜냐면 지금 이제 한국이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들어섰던 게 197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일부 이제 재건축이 되고 이제 그랬던 건데 근데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그러면 1960년대부터 막 그 불량 주거지들이 강북 지역으로 많이 있었던 것들이 이게 사실은 지금 벌써 이제 한 70년, 50년 막 이렇게 된 집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 그러면 이걸 한 번은 까 뒤집어야 되는 거거든, 사실은. 근데 아다시피 지금 뭐 옛날에 지은 집이나 이런 것들을 단순히 조금만 고쳐가지고 쓴다? 아니, 물론 고치는 것도 있지. 그 다 부실 수는 없지만은.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대규모 재건축 단지나 이런 데들 같은 경우도 사실 한 번은 손을 봐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얼마나 예를 들어 저런 거를 언제까지 저거 내비둘 거냔 말이야. 막말로 얘기하는. 그렇지 않을까? 네. 또 하다 보니까 또 네. 또 뭐 어떤 뉴스들이 좀 있을까? 뭐 한겨레도 또 뭐 이런 게 나와. 용산하고 역세권 고미라 검토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쪽 방향으로 가긴 갈 것 같은데 어떻게 답을 낼지가 약간 좀 의문이긴 해.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뭔가 손을 대지 않고서 답을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그죠? 주택 공급 발표가 다음 주에쯤에 그렇지. 될것 다음 주 같아요. 정도까지 나오겠다는 거지. 뭐가 나올까 과연? 궁금하네. 각종 자투리 땅 모아서 2만 가구 만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또 올라나? 여기에 500세대, 여기 1000세대 막 또 이런 식으로 또 해가지고 막 어디에 30세대, 그렇지 어디에 30세대 동사무소에 50세대. 저는 실제로 아니 지난번에도 다 그랬던 거 아니야? 저는 그랬어요. 아 그렇지. 아니 뭐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아 진짜. 아니 뭐 현실이 그런 거 아니야? 뭐 다른 걸 찾을 때가 지금 있나? 솔직히?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에 50세대.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거죠. 그야말로 영끌에서 탈탈 털어 그냥. 아니 그다음에 재산세 문제도 보니까 이게 뭐 작년에 이게 서울에 재산세 서울 58만 가구가 재산세 30%가 올랐다. 이게 또 어제 또 뭐 시끌시끌 했었지 또 어제.
오늘도 보니까 뭐 아까 재산세가 얼마, 뭐 종부세가 1조? 네, 종부세 작년에 거친 종부세가 거의 1조 원에 육박한다. 1조 원에 육박한다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세금 진짜 증세 아니야 이거? 사실 증세를 노린 거 아니야? 응? 근데 증세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시니 뭐 김현미 장관께서 김현미 장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현실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그야말로 진짜 이 표현이 맞는 거 아니야? 재산세 포비아 아니야? 포비아? 종부세 포비아고 재산세 포비아 아니야? 노원구에서는 실제로 재산세 상한 가구가 두 곳에서 3년 만에 2,198곳으로 1,000배 늘었다고 합니다. 노원구에서는 재산세 폭탄 1,000배. 상한까지 늘어난 대상이다. 재산세 1000배 증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언론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추기려고 하는 건 아니고 실제 현실이 이런 거고 국민들의 여론이 지금 이런 거 아니야 실제로? 그러니까 1주택자들 같은 경우도 이거 다 뭐 해당이 되는 거죠. 재산세는 뭐 집 한 채만 있어도 다 내는 거니까. 근데 뭐 자꾸 정부는 뭐 1주택은 해당 없다고 자꾸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재산세 올린 건 사실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자꾸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전 그러니까 나 그걸 또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그 공시 가격을 이제 이게 어떤 게 사실은 나도 내가 기사 많이 썼지만 내가 일선 기자 생활할 때도 많이 취재할 때 많이 그런 기사 내가 옛날에 많이 썼었어. 그러니까 재산세가 이제 형평이 어긋난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연립주택의 재산세 공시가 그러니까 현실화율이 안 맞는다. 그 다음에 아파트 내에서는 지역별로도 또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사실 내가 많이 썼었단 말이야. 그때 엄청 많이 썼었어. 근데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 그게 또 일리가 있죠. 합리적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그럼 공시가격을 그럼 계속 올리게 해가지고 단독주택도 올리고 아파트도 올리고 막 다 올린 거라 이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게 올라가면서 재산세가 이제 동시에 그러면 사실은 공시가격을 올리면 재산세율 자체는 올리면 안 되는 거거든. 안 되지. 재산세율 자체는 오히려 그런 형평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세부담 30%가 나온 이유가 뭐냐. 갑자기 공시가격을 올리다 보니까 그러면 어디는 막 2배가 되고 3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30% 이상 못 올라가게 사실 묶어놓은 거거든. 이게 배경이 그렇게 있었던 거야.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뭐 종부세율도 그렇고 재산세율도 그렇고 공시가격을 내년에도 계속 올린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막 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면 집값 대책으로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집값 대책으로 세금을 자꾸 쓰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터지는 것 같아요. 세금을 자꾸 집값 대책, 집값 잡는 데 쓴다고 자꾸 하니까. 주택 보유자들은 세금 때문에 억울하고 이제 무주택 분들은 집값이 올라서 불안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여론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정부가 이렇게 편가르기식 약간 정책을 좀 많이 내는 것 같아. 사실 아까 지금 이제 세종시 이것도 지금 또 나오는 게 뭐냐면 결국 편가르기인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또 편이 갈라지겠지, 그죠? 세종시 옮겨야 된다, 저 청와대 국회 옮겨야 된다, 안 옮겨야 된다면서 또 편이 또 갈릴 거야 분명히,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또 편가르기로 분명히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고 또 하나가 또 지금 이제 지난번에 나왔던 우리도 엊그제 이제 기사 썼지만은 특별공급 같은 경우도 세계 최초하고 이런 신혼부부 특공을 좀 늘리겠다. 아니, 뭐 그 자체는 좋아. 뭐 나쁜 얘기가 아닌데 근데 문제는 전체 파일을 키워서 전체 신규 공급이 늘어나야지 사실은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지. 아니, 남의 거로 떡을 갖다 뺏어가지고 너 이거 가져와 시켜 이쪽에다 놓고 그러니까 아래 덜 빼서 윗덜 배우고 이제 그런 꼬라지니 이게 이러면 이것도 또 편가르기 아니냔 말이야. 4050과 젊은 세대와의 또 편가르기. 계속 편을 잡고 갈라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답답해 사실. 또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정치 얘기를 하게 되네. 정책 얘기를 해야 되는 정책 얘기를 해야 되는. 뭐 재밌는 얘기 없냐, 박경우 씨? 재밌는 얘기요? 정말 참 답답하다. 국토부에서 또 재밌는 얘기가 나온 게 하나 있는데 뭘 재밌는 얘기인데 또? 그 등록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이 이제 국토부 자체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난해 우수한 정책으로 평가가 됐다고 합니다. 우수 정책으로. 네, 이게 국토부가 이제 5개 등급으로 나눠서 이제 자체 평가를 하는데 매우 우수부터 미흡, 부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 나눠지는데 이제 등록임대주택 이게 폐기 수순에 지금 들어갔잖아요. 등록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이. 근데
지난해 우수한 성과를 낸 정책으로 내부에서는 꼽혔다는. 웃어야 돼, 울어야 돼? 넌센스구만, 그야말로. 그렇지, 뭐 자기들이 원래는 활성화 하겠다고 했었잖아. 근데 활성화 됐잖아, 사실 또. 네. 그러니까 거기서 전쟁인 거 맞네. 재밌어. 또 뭐 재밌는 뉴스 없습니까? 다른 얘기 없습니까? 또 분양 저희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거, 어제 특별 공급 이제 그 개포 주공 1단지 개포 주공 DH 1단지. 퍼스티어 아이파크랑 그 상계동 그렇지.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어제가 특별 공급이었는데 이 두 단지의 그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청약자들이 엄청 몰렸다고. 그래? 네. 얼마나 몰렸대? DH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2,200명이 신청자가 몰렸는데 2,200명? 그래서 22대 1의 경쟁률을 22대 1? 기록해요. 이것도 세네. 그리고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여기가 분양가가 좀 저렴해서 그렇지. 1950인가? 내 기억나네. 1950만 원. 그래서 여기가 8,792명이 접수를 했는데 이 중에 신혼부부만 거의 한 8,000명 가까이 8,000명? 신혼부부가 8,000명이 지원을 했다고? 7,856명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엄청 청약 경쟁률이 엄청 세겠네. 이거 더 넘겠네? 100대도 넘을 것 같은데? 네, 오늘 1순위 청약인데 이거 박 터지겠네, 그야말로. 뭐 하나는 강남 뭐 로또 단지로 알려져 있으니까 높을 것 같고 상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수요자들이 엄청 몰리겠다, 여기는, 그죠? 상계동도 분양가가 저렴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엄청 예. 몰릴 것 같은데, 이거는. 내 집 말을 하려는 사람들은 가격 싸니까. 오늘 좀 이따가 청약한 봐야 결과를 보고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어찌됐건 그 말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때 뭐 노원구 이런 데 가는 것도 이 생에 자칫하면 영원히 무주택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뛰어서 사야 된다. 지금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젊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까지 그렇게 나서고 있으니까 이게 이 문제를 빨리 그러니까 정부가 답을 주지 않으면 참 분노한 민심이 진짜 신발 열사들이 곳곳에서 막 신발 열사들이 또 뭐 재미난 얘기는 없나? 우울한 얘기뿐이네. 그래 또 뭐 다른 뉴스 없나? 없으면 댓글을 한번 볼까? 댓글을 한번 살펴봅시다. 세종시 정부청사 매번 서울로 출장 가서 자리에 없는 업무 효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도저도 아닌 반쪽짜리 행정수도 이제 방향을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반쪽짜리 행정수도. 그렇죠. 반쪽짜리 행정수도인 거는 맞지. 이분의 의도는 명확하진 않네. 결국 세종시 청와대 국회를 옮기자는 걸까 아니면 그러니까 옮길 거면 확실히 옮기고 말 거면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이지 않을까요? 글쎄 뭐 그럴 것 같긴 한데 이 기사를 공무원들이 매우 싫어하겠네. 이 댓글을. 그렇지 않을까? 지금 이제 세종시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나? 떨고 있는 공무원들 많으실 것 같은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또 그런 생각도 드네. 또 이런 분도 계시네. 자, 가장 빠른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배제 10년 이상 보유 거주한 사람은 장특공제 인정해주면 시장의 물량이 많이 풀릴 거다. 그러니까 묶지 말고 오히려 풀어라. 그래야 시장에 매물이 나올 것이다. 뭐 사실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해. 어차피 뭐 한 10년, 20년 보유해가지고 뭐 시세 차익이 많이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논란이 있겠지. 뭐 소득 그렇게 많이 소위 얘기하는 이 정부에서는 불로소득이라고 주장할 텐데 그 불로소득은 어떻게 환수를 하냐 뭐 이렇게 주장하겠지. 그러나 그랬거나 저랬거나 시장에서 매물이 어찌됐건 나온다 그러면 집값 안정에 도움은 분명히 될 거야 이거. 왜냐면 이 사람들은 싸게라도 팔 테니까. 굳이 뭐 20억 올랐는데 뭐 한 2, 3억 깎아서 파는 거 뭐가 어렵겠어. 물론 그것도 그러니까 세금을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특공 인정해주고 다 중과세만 배제만 해준다면 사실 뭐 세금 더 내는 대신에 조금 더 깎아가지고 빨리 팔 수 있게 하고 시장에 내놓으면 되니까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 논리로는 사실 맞는 시장 논리인 거지. 근데 김현미 장관이랑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비춰보면은 이 땅값 상승에 대한 시세 차익은 반드시 환수하자는 거예요. 그런 취지로 발언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글쎄 뭐 나도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안 할 것 같아. 이 정부가 과연 할까? 안 할 것 같아 솔직히. 이런 분도 계시네. 서울의 수많은 일종 주거지역을 3종으로 바꾸면 아파트 한 100만 채는 새로 공급이 될 텐데요. 종상향. 종상형을 하면은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인프라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아마 조금 문제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어찌 됐건 뭐 이런 아이디어라도 사실 필요는 하겠지. 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또 얘기도 했지만 이런 분도 계신 거야. 무슨 세종시로 다 옮긴다고 서울 집값이 내려가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말아라. 오히려 세종시 대전시하고 완전 투기장 만들고 집값 폭등시킨다. 미국 수도 워싱턴에 있다고 맨하탄 집값이 떨어지냐? 세종시 이전은 지방 균형 발전 문제로 봐야지 집값 문제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지나가는 개가 봉창 뜯는 소리다. 아, 날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어.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문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엉뚱한 곳에서 투기붐 일으키려고 하네요. 표가 걱정이 됩니까? 또 집당들 세종시에 많이들 사놨나요? 이런 얘기도 계시고. 국회의사당이 옮기면 여기가 알짜 입지가 될 거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최고의 노른자야? 근데 내 생각에는 풍수지리적으로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풍수지리는 별로 안 좋아가지고 나 같으면 안 살 것 같아. 오케이. 자, 뭐 오늘 이 정도 합시다. 다른 얘기 없지? 오케이. 자, 수고했어.